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 귀중한 시간, 뜻깊은 기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까지. 이런 것들은 한 번 잃고 나면 되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매일같이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하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항상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과의 만남은 언제나 저에게 큰 인사이트를 안겨주곤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갈등과 후회로 남을 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더욱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와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더해진다면 이 시간이 더욱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마주했던 작은 갈등과 선택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후회가 남았던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간관계는 큰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죠. 어린 시절, 친구와 다퉜다가도 금세 화해하고 웃으며 어울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한번 틀어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때로는 불필요한 자존심과 오해가 쌓여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 가까운 지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한 동료와 심한 갈등을 겪은 뒤 결국 그와의 관계를 끊어야 했던 힘든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 동료는 평소 그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듣기도 힘들어졌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차 일방적인 비난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조금 더 참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단절하기까지 너무 오래 고민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고민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결국 우리의 존엄성과 행복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관계에서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맺는 관계가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엔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도움을 주는 것과 우리의 가치를 넘어서는 희생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도움은 우리의 능력과 여유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도 이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우리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를 권리처럼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지나치게 상대방의 요구에 맞추려다 나 자신을 잃어버렸던 적은 없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은 기억은 없으신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관계도 진정한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지나치기 쉬운 더 깊이 있는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크고 작은 선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에 있어 보다 신중해지고 한편으로는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관계를 지속해야 할지 아니면 정리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마무리해야 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 친구와는 학창 시절부터 늘 함께하면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점점 일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어려움만 이야기했으며 제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친구가 지금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만 참고 있는 게 당연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라도 하면 제가 마치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나도 한계가 있다라고 솔직히 말했지만 그 친구는 화만 내며 제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물론 그때의 상황은 저에게 큰 상처로 남았지만 돌아보면 제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플라톤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거나 항상 양보만 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한 관계에서 항상 피곤하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솔직하게 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서로의 기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관계는 한층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무시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려운 관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존중받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관계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살면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모든 상황에 한 가지 방법만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요. 이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더욱 깊어짐에 따라 더 잘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사실도 분명해지죠. 오늘은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톤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플라톤은 지나친 친절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관계에서 지나치게 헌신하거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과 나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험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관계에서 감정적이든 물질적이든 적절한 경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줍니다. 얼마 전 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이 교훈을 절실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료는 항상 자신의 업무를 저에게 떠넘기려 했고 저는 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도움이 그 동료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료는 저를 당연히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주지 못한 날이면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 관계는 결국 저에게 커다란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부담감을 안겼고, 저는 뒤늦게서야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인간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절대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돌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절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에너지와 자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한다면 우리는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때로는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상대방과의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기만 해도 관계에서 생기는 긴장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관계를 지켜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지나친 친절이나 헌신이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대신 해결해 준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관계가 점점 더 불균형적으로 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과도한 헌신으로 인해 힘들어진 관계가 있나요? 그 관계에서 당신은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의 기준을 타인에게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과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 중심을 잃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다 보면 결국엔 스스로를 지치게 할 위험이 큽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에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경고를 통해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몇 년 전, 저도 대학 시절 친구와 가치관 차이로 관계가 소원해지는 아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며 저에게도 그 기준에 맞추기를 요구했죠. 이런 경험을 통해 내 삶의 기준을 지키며 진정한 자아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점점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친구에게 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관계는 이전과는 다르게 변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의 선택에 대해 비판할 때 그 비판에 영향을 받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바람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기준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단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타인의 의견에 쉽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유익한 조언일 수도 있지만 항상 옳거나 나에게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조언이 나의 가치관과 신념에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판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면 자아 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실수를 통해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용서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력은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기준을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타인의 기대나 요구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질문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인간관계에서 비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뢰를 지키는 행동이며 그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비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신뢰는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플라톤은 신뢰가 진정한 우정의 기초라고 하며 신뢰 없는 관계는 마치 물 없는 강과 같다고 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진다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며 비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오래된 친구와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친구가 자신의 깊은 고민을 제게 털어놓을 때 저는 그 비밀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다른 사람과의 대화 중에 그 비밀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큰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예전처럼 회복되지 못했죠. 이 경험은 비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해준 큰 교훈이었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신뢰를 잃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의 사적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비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비밀을 지키지 않아서 일이 잘못된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이 겪게 될 불편함이나 고통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비밀을 철저히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언행을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거나 흥분한 상태에서는 중요한 비밀이 실수로 새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말을 꺼내기 전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듣는 순간 그 무게를 진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비밀은 단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건넨 소중한 신뢰의 증거입니다. 그 신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의 가치를 진정으로 존중하세요.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과감히 침묵을 선택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필요 없는 대화 속에 비밀을 흘리지 않도록 침묵의 아름다움을 활용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든 항상 자신의 의견을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를 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죠. 잠시 시간을 내어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껏 얼마나 많은 비밀을 잘 지켜왔나요? 혹시 가벼운 마음으로 누군가의 비밀을 누설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감정 조절의 중요성도 짚어보겠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원활한 대인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관계가 진실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는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감정 표현이 진실될 수는 있으나 조절되지 않은 감정은 때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거나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본성은 감정이 아닌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닌 이성이 감정을 현명하게 조율할 때 인간관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음을 설파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감정을 숨기거나 단순히 표현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감정을 소통해야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깊고 안정감 있게 만들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심한 의견 충돌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날선말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순간의 분노가 그 동료와의 관계를 오랫동안 어색하게 만들었고 결국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져버렸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순간의 실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오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죠.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 부모가 감정에 휘말려 던진 한마디는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감정에 휩쓸려 무심코 내뱉은 말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결국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에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러한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불필요한 갈등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 감정에만 몰두하다 보면 상대방의 의도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러한 연습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해가 생기는 순간은 참 많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생각해보려는 노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서로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정리해보세요.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보다는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옵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를 되돌아보며 비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조심하는 것과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이번 방송을 듣고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여하는 기대 부탁드립니다.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지혜였습니다.